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양특집 미스터리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7번째 시간, 이번에는 저주받은 것들에 대한 시리즈물로 좀 이야기를 꾸며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저주받은 보석, 호프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모두 죽는다. 호프 다이아몬드. 현재 미국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호프 다이아몬드는 2,700억을 호가하는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지만 이를 소유한 사람은 모두 살해당했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저주의 다이아몬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프 다이아몬드는 지구의 0.02%도 안 된다는 블루 다이아몬드인데다가 45.52캐럿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희귀한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 귀한 다이아몬드가 저주의 다이아몬드, 죽음을 부르는 보석 등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호프 다이아몬드는 인도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가난한 농부가 처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쁨을 누리게 됐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었고 당시 인도를 침략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 아름다운 블루 다이아몬드를 보고는 농부를 죽이고 다이아몬드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페르시아 군대의 대장은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황제에게 바쳤지만 곧 대장은 사기 행위가 발각되어서 처형을 당했고 그 황제 역시 오래가지 않아서 반란군들에게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7세기 당시의 프랑스 보석상이었던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는 이 보석을 구입해서 루이 14세에게 판매를 했는데 당시에는 112캐럿, 그러니까 지금보다 2배가 넘는 크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루이 14세의 명령에 따라서 보석은 삼각형의 배 모양을 지닌 67.50캐롯으로 다시 세공이 되었고 그 후에 프랑스 왕실의 보물로 간직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크고 아름다운 보석을 넘겨주었던 대가로 타베르니에는 큰 돈과 자귀를 얻게 되었지만 이후에 러시아를 여행하던 중에 늑대들에게 잡아먹혀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이 14세 역시 다이아몬드의 저주 때문이었는지 1711년 대세자 루이가 천연두로 사망을 했고 다음 해인 1712년에는 세손인 부르고뉴 공작 루이와 그의 생존한 첫째 아들 브르타뉴 공작 루이, 그러니까 루이 14세의 첫 종손이 홍역으로 진단된 의문의 병으로 사망을 했고 1714년에는 셋째 손자인 베리 공작 샤를이 사냥 도중에 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자신의 자손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던 루이 14세 역시 태양왕이라는 이름과 함께 1715년 9월 1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루이 15세는 1749년에 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다시 가공을 해서 황금 양모 기사단이라는 이름의 목걸이 모양 장식물을 중심으로 보석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애인인 듀발리 자작 부인에게 이 목걸이를 빌려주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참수를 당했죠. 이후 호프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예복을 만들어 입었었던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가족 또한 프랑스 혁명 때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청색의 다이아몬드는 1792년 9월 7일 프랑스 혁명 당시 왕실 보석관에서 다른 많은 보석들과 함께 도난을 당하며 사라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보석들의 대부분이 회수가 되었고 이미 외국으로 팔려 나갔던 보석들도 일부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 푸른 다이아몬드만큼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12년 런던의 보석상 데니얼 엘리어슨이 45.54캐럿짜리의 초대형 블루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엘리어스는 1812년 9월에 이 다이아몬드를 공개를 했고 프랑스 혁명 범죄에 대한 20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지 불과 이틀 뒤였죠.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때 훔쳐갔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인 처벌이 안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소유권을 프랑스가 주장할 수도 없었겠죠.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1830년 런던의 은행가 헨리 필립 호프에게 9만 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그러나 호프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팔아 넘겼던 엘리어스는 그 뒤에 낙마사고로 비명행사를 했고요. 호프가 죽은 뒤에 이 다이아몬드는 그의 조카였던 헨리 토마스 호프의 소유가 됩니다. 이때부터 보석은 호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비극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헨리 토마스의 부인이 1887년 사망한 후에 호프 다이아몬드는 그녀의 손자인 클린턴 호프에게 상속이 되었고 클린턴은 1894년 미국의 한 여배우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도망을 쳤고 얼마 뒤 클린턴은 집이 파산을 하면서 문제의 다이아몬드 역시 팔리게 되었죠. 이때 호프 다이아몬드를 산 사람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황제였던 압둘 하미드 2세였다고 하는데 당시 45만 달러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아까 9만 달러에 팔렸던 게 엄청나게 뛰었죠. 하미드는 자신의 4명의 부인 중 하나였던 수비아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는데 얼마 뒤에 수비아는 칼로 찔려서 사망을 했고요. 하미드 역시 1909년 폐위되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스만 제국은 멸망하였죠. 그 뒤로 호프 다이아몬드는 1911년 피에르 까르띠에에게 팔렸고요. 다시 까르띠에에게서 이 보석을 구입한 워싱턴 포스트의 전 소유주였던 에드워드 B. 맥클린은 부인 에블린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맥클린 부인이 호프 다이아몬드를 받고 난 이후에 9살이었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고 남편은 정신 이상으로 사망을 했고요. 맥클린 부인 역시 폐렴으로 사망을 했고 그녀의 딸도 25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가족이 전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1949년 마지막으로 호프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은 헨리 윈스턴인데 그는 자선 모임 행사에 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다행히 저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프 다이아몬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1958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을 했고요. 호프 다이아몬드는 지금까지 그곳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에 개봉했던 영화 타이타닉에서는 이 호프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았던 대양의 심장이라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칼, 빌리 제인이 로즈, 케이트 윈슬렛에게 선물을 하는 장면이죠. 결국 타이타닉호는 침몰을 했고 잭,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칼 모두 사망하고 로즈만 살아남는 비극적인 엔딩으로 영화도 끝이 납니다. 물론 이 호프 다이아몬드에 얽힌 저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석 전문가 수잔 스테이넘은 이 저주에 의문을 갖고 조사를 시작했고요. 블루 미스터리 호프 다이아몬드 이야기라는 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잔은 이 책을 통해서 프랑스 보석상이었던 장 바티스트 타베르니에가 러시아 여행 중에 늑대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고 그는 러시아에서
부유하게 살다가 자연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루이 14세는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고도 70년이 지나서 사망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다이아몬드의 이름을 호프로 지은 헨리 호프 역시 구입 직후 낙마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수십 년 후에 벌어진 일이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특히 수자는 이 모든 이야기는 피에르 까르띠에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문 재벌 에드워드 빅 맥클린과 금광 재벌의 딸 에블린의 결혼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비싸게 이 목걸이를 팔려고 했지만 에블린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돈이 급했던 피에르는 에블린이 특별한 사연을 가진 장신구를 좋아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의도는 적중을 했고, 이 목걸이를 자신이 샀던 약 30억의 2배가량인 50억이 넘는 금액에 맥클린에게 팔아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이 맥클린 가족들은 불행하게 사망을 했고요. 피에르가 만든 가짜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호프 다이아몬드는 45.52캐럿의 무게로 가로 2.56cm, 세로 2.58cm, 높이 1.2cm로 대단히 큰 블루 다이아몬드로 추정 시세만 약 2,700억 원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평생 소유는커녕 구경해 볼 일조차도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이 다이아몬드를 잘 보관해서 다시는 사람들에게 미스터리한 저주가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